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끌어내리는 재료가 경제지표의 부진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관망하자, 좀 지켜보자 이러한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변동성이 예상될 수 있는 미국 증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 도대체 언제쯤 돌아오냐, 여기에 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출이 50조쯤 나온다 얘기가 있던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1조 그 정도 나올 것이다.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려면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전일 증시가 끝났는데, 자, 원인은 임상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상 실패라면 굉장한 악재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신풍제약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일단은 또 한 주의 중간 딱 걸쳐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반응 여부에 주 후반의 움직임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변동성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당장은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경계심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은 일단 괜찮게 출발했습니다. 보합 아니면 상승 이쪽에서 출발이 됐는데 장 중반에 쭉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상승으로 마무리해서 좋은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접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우지수는 0.6% 하락하게 되면서 일단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은 지금 다우지수 빠질 때도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같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하락하다가 마감까지 같이 올려주면서 플러스로 역시 신고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만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가 행진을 멈췄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료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 있는 주가, 그럼 거기에 참여 중인 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다우지수도 최고치에서 내려왔다. 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나왔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럽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1.4%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술주나 이런 쪽에 성장주 이런 쪽에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위협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얘네들 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쪽 매수에 대한 유입이 통해서 나스닥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 지금 1.5 정도가 기준치였는데 1.4, 뭐 장중에는 1.35까지도 저점을 낮췄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35 정도가 나왔다라면 이제 뭐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약간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즉 장기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시장이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 10년물 국채 금리에 저렇게 반응하는 부분이겠지만, 국채, 채권 쪽으로 일단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냥 좋은 것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안 좋게 나왔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지금 2분기에는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전망이 또 나왔다는 거죠. 자, 경기가 2분기의 정점, 물론 계속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뭐 지난달에 10%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당연히 9%, 8% 이렇게 오르는 게 맞죠. 똑같이 10%가 오른다라면 같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10% 성장한 것에 다시 또 10%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리로 가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뭐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계속 넘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느냐, 또 뭐 정점을 어디서 찍느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60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64 정도가 찍혔는데 60 정도 찍혔다. 이게 60 정도만 넘어도 굉장히 이제 경기 확장세로 우리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지난달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이번 달에 이렇게 나온 것은 지난달보다 안 좋구나. 네,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뭐 가파른 상승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HS 마켓이 발표한 것도 지난달에는 얘네는 70이 찍혔는데 이번에는 64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근데 나쁘지 않다 정도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치상의 내용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장이 경제지표에 대한 반응 때문에 주가 저렇게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FOMC 의사록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FOMC 의사록은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거죠. 소수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는가, 그 다음에 연준은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지난 회의 때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 의사록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던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같은 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뭔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로만 끝났다라면 시장은 그냥 안심하고 좋아질 테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라면 이것이 원래 8월 정도에 시작하기로 했었던 그런 예상치였는데 이걸 6월 달에 앞당겨 산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에 FOMC 의사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제 약간 좀 멈출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약간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시장이 약간은 확신이 부족해질 만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고점대를 계속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거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시장에서 뭐 물론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고 계속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계속해서 좋은 날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무 11홍,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고점 라인대에서 우리가 약간씩은 경계를 하면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무리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잠깐씩의 흔들림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고 천천히 대응하고, 대신에 높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신고가 흐름이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줄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특히 삼성전자가 만든 신고가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가 더 힘들다, 삼성전자를 더 매수해줘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면은 신고가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커져 있고, 또 올해만 17조 원에 달하는 순 매도가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올해 지금 증시가 올 초부터 계속 지금 지지부진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 19조, 외국인이 17조 매도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개인들만 다 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동학개미라고 해서 이렇게 쫙 밀어주는 그런 자금들이 아니라 신규 자금들, 즉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막 어수선한 그런 형태의 그런 매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으로 돌아올 만한 위치, 그런 시기, 그런 것들이 언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이 좀 쏠리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언제쯤 사줄 것이냐, 그것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포지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금방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정말 그럴 것인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외국인의 삼성전자, 코스피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저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서 또다시 성장주로 색깔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흥국 쪽으로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신흥국 쪽 외국인 매수가 증가해서 우리는 약간 뭐라 할까요? 신흥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쯤, 네, 신선국이라고, 괜찮은데? 신성국? 네.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쯤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 보시면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신선국, 좀 그렇긴 한데, 네,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쪽으로는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방향을 좀 틀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장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게 된다면 일단은 안정성도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을 수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귀환, 즉 삼성전자의 상승이 언제쯤 나오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부진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대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TSMC가 부진했다는 아닌 것 같아요. 10%나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만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뭔가 자꾸 이제 다른 거 끌어들여가지고 비교를 하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의 IT 종목군들은 올랐지만 신흥국 기술주는 반등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나라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을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경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주는 좋지만 신흥국은 아직은 좀 싫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선진국만큼 올라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경기가 좋아지는 순서는 백신의 접종률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미국의 접종률이 끝나면서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좋아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국가이고 좋은 나라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인데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니까 여기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되기 시작한다라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은 신흥국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백신의 접종률이 선진국만큼 올라와야 할 것이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언제쯤 될 것인가? 올 하반기라고 그랬죠. 자, 10월달 찬바람이 불면 그때쯤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런 삼성전자 매수 유입은 배당 시즌에 맞춰서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물론 지금도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씩 찔끔찔끔 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것은 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신풍제약 임상을 실패했다. 자, 충격의 도가니였죠. 뭐 일단은 임상을 실패했다는 것은 바이오 기업에게는 정말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물론 계속 다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잖아요.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상까지만 성공을 하더라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 해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이상에서 실패를 해버렸죠. 일상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3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3상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2상에서 실패했는데 3상 간다고 해서 잘 되겠느냐. 자,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신풍제약의 주가가 장중에는 그래도 하한가로 들어가지 않고 믿을 수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생각했을 거겠죠. 그래서 하한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쭈삣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장 마감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하한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임상 실패라는 그 재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가가 더 많이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한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이 어제 만들어진 거였고 결국에는 하한가로 마감이 된 거죠. 추가 하락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시총이 1조 5천억 원 날라갔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 피라맥스의 그 임상 2상 시험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근데 이것도 국내 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불안한 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겠느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상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대규모 삼상 시험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효과를 확증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임상 이상에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그런 임상 지표의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표의 개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올해부터라고 봐야 되겠나요? 네, 지난해 말까지 봐야 되겠나요? 지난해 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뛰었었던, 즉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600% 정도 상승했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작년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의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런 건 다 없는 상태에서 심각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그냥 기대감을 쭉쭉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백신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가 나와서 뭔가 대중화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공했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도약의 그런 꼬리가 만들어졌을 텐데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신풍제약은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되면서 고평가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일단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급락세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나가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입장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를 대응할 때는요. 자, 이 악재가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 알아야지 돼요. 배임 횡령 이런 거 떨어져서 하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뭐 일시적으로 있는 악재들이 있잖아요.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악재들. 이것도 나쁜 악재들이긴 한데 그래서 주가 급락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하한가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상을 털어버렸다. 임상이 망가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심각한 악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기대감을 전부 다 토해내야지만이 주가가 반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악재가 나올 때는 바로바로 매도하고 바로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손실이 좀 나왔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내리고 나스닥은 올랐지만 그 내용은 약간은 좀 부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켜보자에 대한 느낌이고요. 지금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 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은 당장은 돌아올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백신의 접종률이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반기 한참 지나서가 아니겠느냐. 즉 찬바람 불 때쯤 9월 말 10월 뭐 이 정도에 되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반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악재가 크게 나오는 패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상 실패에 대한 이 소식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또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좀 심각한 수준의 무거운 악재가 터지게 되면 매도가 가능한 그 시점에서 매도를 꼭 치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성장주에 대해선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퍼 20배 수준까지 올라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20배 정도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신풍제약 이런 것들은 퍼가 어제 보니까
정도 나오는 것. 이거 800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라면, 그 정도 실적 가지고는 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조금은 더 튈 수 있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최근의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은 아니겠는가, 내가 먹을 게 이제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 좀 짓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약간의 미국 시장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보다는 오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이런 날은 유리하다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저는 시장 상황 보면서 장중 시황 때 다시 와서 또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